전북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축소합니다. 감염병 전담 치료 병상도 17곳 1,600여 개 병상에서 11곳 800여 개 병상으로 줄입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천호성 예비후보와 황우진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합니다. 이들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13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후보자 263명이 확정됐습니다. 전체 후보 263명 가운데 여성이 73명으로 전체 28%를 차지했습니다. 춘향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면서 춘향제 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도 개최됐습니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사랑을 주제로 한 행사들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도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와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최대 29곳까지 운영했던 선별진료소는 2곳을 줄여 27곳만 운영합니다. 보건소 등 공공부문에서는 위중증과 사망 우려가 높은 60세 이상 성인과 취약계층 검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감염병 전담 치료 병상도 17곳 1,665개 병상에서 11곳 832개 병상으로 줄입니다. 춘향제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리면서 춘향제 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도 개최됐는데요. 세미나 참석자들은 사랑을 주제로 한 행사들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김남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향문화 선양의 주관으로 춘향제 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춘향전 등장인물인 이몽룡 실존 인물설의 진위에 대한 토론도 이어져 관심을 모았습니다. 춘향전을 기준으로 사랑을 주제로 한 행사가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성희성이 이 암행어사 시를 이야기했다고 해서 실존 인물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춘향전이 이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이 사랑을 좀 더 승화시켜서 현대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춘향제가 개최되면서 춘향전 관련 문화 설화 연구도 진행됐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춘향문화 선양회 측은 춘향제 발전을 위한 학술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춘향제를 올해 92회를 맞이했는데 앞으로의 그 발전 상황을 좀 더 진취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싶은 마음으로 오늘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올해를 기점으로 계속해서 우리 학술 세미나를 계속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92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전통문화축제인 춘향제. 다양한 놀이문화와 함께 학술적 발전을 위한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천호성 예비후보와 황호진 예비후보가 단일화를 추진합니다. 두 예비후보는 전북도 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권 경쟁 교육 반대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오는 11일과 12일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고 13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비단일 후보가 단일 후보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양 캠프가 화학적으로 통합해 선거 승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6일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북지역 후보자 263명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체 후보 263명 가운데 여성이 73명으로 전체 28%를 차지했습니다. 만 45세 미만 청년 후보자는 총 31명으로 전체의 12%였습니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1번에는 30대 청년 창업가가 선출됐습니다. 또 전체의 29.6%인 78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은 어떤 공약을 원할까요? LG 헬로비전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은 주민들 의견입니다.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홍규철 님이 남겨주신 의견입니다.
각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주민 의견이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하셨는데요. 주민 주도형 사업으로 진행해 주민 참여도를 높여달라는 의견입니다. 김성래님은 어르신 치매 예방 알고리즘을 완성하고 있다면서 치매 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을 보여달라고 하셨네요. 또 홍승원님은 부안군에 장애아동 통합지원센터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을 희망 공약으로 밝혀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의견들은 소중히 모아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전 2022 지역의 희망을 6월 1일 LG 헬로비전 지역 채널 개표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초강세를 보였던 이번 6일 지방선거가 무소속 후보들의 반격으로 유례없는 민주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 격전으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도내 기초단체장 격전지는 정읍과 남원, 완주, 고창, 임실, 순창, 장수 등 모두 7곳으로 14개의 전북 지역 단체장 선거구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들 격전지는 다시 현직 무소속 단체장 출마 지역과 민주당 경선 불복 무소속 후보 출마 지역으로 나뉩니다. 재선거와 3선의 출사표를 던진 현직 무소속 단체장은 유기상 고창군수, 신민 임실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총 3명으로 이들은 복당이 초미의 관심사였으나 결국 무소속 잔류를 선택한 바 있습니다. 경선 결과에 불복하고 무소속 출마를 선언한 후보는 정읍 김민영, 남원 윤승호, 완주 구경서, 송지용, 순창 최영일, 장수 장영수 후보 등 5개 지역에서 6명입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본선 경쟁력은 만만치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무소속 출마를 준비한 현직 단체장들 역시 민주당 후보와 박빙의 승부가 예고돼 있습니다. 고창군수 선거의 경우 민주당이 심덕섭 후보를 빠르게 단수 공천한 것도 유기상 군수와 경쟁 구도가 팽팽한 데 있습니다. 신민 군수 역시 군수 무덤으로 불리는 임실에서 재선을 무사히 마친 만큼 전통적인 강자로 분류되는데요. 향후 민주당 출신 무소속과 무소속 현직 단체장의 선전 여부에 따라 다음 총선 등 전북 정치 지형에도 막대한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몸 길이가 1m가 넘어 괴물쥐로 불리는 뉴트리아,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한때 계속된 포획으로 없어지나 했던 뉴트리아가 최근 다시 개체수가 늘고 있어 골치라고 합니다. 관련 기관에서는 포획단을 운영하며 뉴트리아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포획 현장을 김영민 기자가 동행했습니다. 진짜 징그럽게 생겼습니다. 와, 너무 큰데. 너무 큰데. 오늘 기자가 간다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뉴트리아 포획 현장에 나와봤습니다. 제가 직접 포획단과 함께 뉴트리아를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이 가시죠. 손이 많이 가네. 야, 이거 엄청 깊네 여기는. 와, 지금 가고 있는데 뻘 때문에 발이 안 움직이네. 발이. 두 마리 동시에 걸렸어요? 와, 어째 저런. 어째 또 그래 걸립니까 또? 이렇게 두 마리가 함께 잡히는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뉴트리아는 보통 개별적으로 먹이 활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호수 한가운데서 먹이 교체 작업이 1시간째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뉴트리아는 이런 포획틀을 사용해서 포획을 하는데요. 이런 신선한 먹이를 안에 넣어주고 이 포획틀을 닫아 놓으면 뉴트리아가 이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이 포획틀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포획을 하는 겁니다. 뉴트리아 포획 작업은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해야 하는 작업이라 더 힘듭니다. 네, 포획단이 뉴트리아 포획에 나선 지 2시간밖에 되지 않았지만 벌써 뉴트리아 5마리를 포획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방둑에 이제 불을 팔고 서식을 하기 때문에 제방이 무너지면 홍수가 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양파, 땅콩, 딸기, 딸기가 하여튼 여러 종류의 농작물을 피해 많이 생태에 결함을 시키니까. 취재진은 뉴트리아가 많이 나온다는 또 다른 곳으로 가봤습니다. 어제 설치한 덫을 확인하러 포획단과 함께 배를 타고 나가봤습니다. 뉴트리아는 물이 흐르는 곳보다 이렇게 고여있는 습지 같은 곳을 더 선호합니다. 먹이 사냥이 쉽기 때문인데요. 포획단은 뉴트리아가 자주 출몰한다는 길이나 굴 앞에 포획틀을 가져다 놓는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설치한 포획틀에 뉴트리아 한 마리가 걸려들었습니다. 포획단은 한 곳에 모으기 위해 뉴트리아를 꺼내려고 하지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빼내려면 꼬리를 잡아야 하는데 자칫하다가는 뉴트리아의 날카로운 앞니에 큰 부상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원산지가 경남 함안이에요. 지금 경북에도 이제 퇴치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경북까지 올라갔다 환경청에서 이제 그걸 안 퍼지게 하게끔 하려고 이제 퇴치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뉴트리아는 1년에 두세 번 임신을 통해 10마리 정도의 새끼를 낳습니다. 임신 기간이 4개월로 굉장히 짧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지자체에서 매년 포획단을 운영해도 개체수 조절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뉴트리아 개체수가 늘면서 도심 한가운데까지 나타나 시민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무섭지. 사람이 일반인들이 보면은 아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는 큰 진데 뭐 이게 뭐. 1985년에 국내 이제 모피나 식용으로 최초 도입이 되었는데 수요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사육을 포기하면서 자연 생태계에 방출되어 가지고 적응을 했습니다. 인간이 필요해서 들여왔다가 필요 없어지자 벌어진 뉴트리아가 우리 생태계의 괴물이 돼버렸습니다. 기자가 간다 김영민입니다.